저는 왜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따뜻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삶의 희망조차 완전히 놓아버렸던 한 미국인 여성이 태어나는 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도 모르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한 한국인 덕분에 조금 더 살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의 마음을 바꾼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최근 그녀가 시작한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글을 통해 그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 올해 22살이고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서 세상에 공개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이 감정을 어떻게든 문자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과 보름 전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병원.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어리석은 제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는 의사로 보이는 백인 남성과 여러 명의 간호사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편에서는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와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안도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깨어난 후의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고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좌절시킨 유일한 사실은 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들의 진찰이 끝나고 간단한 문답이 오간 뒤 그들은 분주하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제 부모님도 그들에게 이끌리듯 함께 방을 떠났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홀로 남겨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얀 병원 천장을 무기력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50대 정도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 의사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씨를 보고 그가 한국인일 것이라 짐작하며 저는 천천히 영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뜻밖에도 김 선생님은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잠든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이대로 보내주는 게 맞나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 말이에요. 분명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죠. 당신을 깨우는 것이 과연 당신에게 행복한 일일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사니까요.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김 선생님은 병실 안의 기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해사한 미소를 지은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이 의사 선생님만 병실에 남아있는 걸까? 무슨 담당이기에? 방금 전 사라진 의사들과는 어떤 관계일까? 당시 제 머릿속은 온통 그런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잠든 제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그의 말에 마음 한구석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신비로운 기분에 휩싸여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계의 설정을 확인한 김 선생님은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저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미소를 거두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살아요. 방금 전까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믿었지 못한 의사처럼 보였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던진 그 한마디. 그 말은 제 가슴 깊숙한 곳을 꿰뚫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표정의 변화를 알아차린 걸까요? 김 선생님은 이내 부드러우면서도 여전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쉽게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분명 많이 아팠을 거고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애썼어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당신과 만난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마친 김 선생님은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멋쩍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고통 때문도 기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그건 안도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같은 눈높이에서 조용히 곁을 지켜준다는 사실이 제게는 크나큰 안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는 동안 김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로하지도 어떤 말을 건네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서서 창밖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행동이었지만 어째서인지 저는 김 선생님의 그런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를 배려하고 제 마음을 생각해주는 그의 행동이 너무나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한동안 더 입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셨기에 저를 병원에 맡겨두는 편이 더 안심이 되셨을 겁니다. 저 역시 아직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적극적인 마음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저 무기력했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시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기에 매일 멍하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입원 생활이 오히려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멍하니 지내고 싶어도 의사 선생님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고 간호사들도 수시로 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라는 건 알았지만 솔직히 조금은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저는 한 가지 즐거움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의사팀대에서 김 선생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주치의가 아니었습니다. 의사팀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를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시선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의사들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 선생님은 간호사들이 일하는 틈을 타 조금씩 혼자서 제 병실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왔네 싶어 귀찮았지만 어느새 저는 김 선생님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방에 와서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나 좋아하는 투비 프로그램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째서 한국인 의사가 미국 병원에서 일하는 걸까? 하루 종일 제 방에만 있는데 담당 환자는 없는 걸까? 등등 불가사의한 점은 많았지만 그저 자주 찾아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김 선생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나흘째 되던 날 주치의는 제게 내일 퇴원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여전히 무기력했고 무언가 극적으로 나아졌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무기력하고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마음, 그것이 당시 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이 사다 주셨지만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잡지를 가방에 챙겨 넣고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태블릿 PC를 들었습니다. 무심코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퇴원 축하해요. 김 선생님이 언제나처럼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하며 태블릿 PC를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김 선생님이 드물게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 태블릿 잠시 빌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시시콜콜한 대화만 나누었기에 김 선생님이 태블릿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의외였습니다. 네, 쓰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김 선생님은 동영상 사이트에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김 선생님은 제게 태블릿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한국 노래인데 괜찮다면 한번 들어볼래요? 그가 건넨 영상을 받아들자 화면에는 아름답고 젊은 한국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헤드폰을 낀 채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긴장감이 화면 너머에 저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목을 가다듬고는 시작 신호를 보냈습니다. 긴 피아노 전주가 끝나고 그녀가 부드럽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는 듯하면서도 호소력이 짙어 저는 순식간에 그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화면에 뜨는 영어 가사를 줬던 저는 시작부터 충격적인 단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충동적으로 저질렀던 일을 주제로 한 노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래의 주제를 알고 나자 순간적으로 짜증이 밀려왔지만 평소에는 농담이나 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만 하던 김 선생님이 굳이 이 노래를 들려주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노래에 집중했습니다. 노래를 들은 지 2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이 한국인 가수의 표현력에 압도당했습니다. 영혼을 뒤흔드는 듯한 그녀의 표현력은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부르는 가사 또한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람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일에 발이 걸려 넘어진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 마음은 아마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그런 사소한 일은 신경 쓰지 말라고. 아기가 없다는 건 알지만 인간이란 그토록 사소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자신을 잃고 삶을 포기해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김 선생님이 들려준 이 노래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가사는 가수의 경이로운 표현력과 만나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내일을 바꾸려면 오늘을 바꿔야 한댔지. 그 가사는 마치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아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안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가수와 함께 외쳤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흐름에 휩쓸려 매일을 발버둥치며 내일이야말로 저는 그런 날들을 몇 년이나 보냈습니다. 일어서려 할 때마다 절망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영상을 되감으며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다음 가사가 궁금했고 그녀의 노래를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계속 들었습니다. 이 절망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나쁜 짓을 한 것은 맞지만 그녀가 노래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물음에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의 미래를 걱정하듯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억압과 절망감 속에서 주인공은 점차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 마음이 제게도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부러운 마음, 그렇게 되지 못한 자신을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그녀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응원의 마음. 저는 매우 복잡한 심정으로 노래를 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치 제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 사람과 같아. 이 병원으로 실려왔을 때 김 선생님에게서 느꼈던 그 안도감을 이 노래의 주인공에게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어져 있어.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은 인생에서 빛을 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정정이 가진 따스함을 알게 되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즐기고자 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한 그리고 제 등을 누군가 밀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허구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기쁘면서도 어딘가 허탈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한국인 가수의 영혼을 울리는 절규와 이 노래는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저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가 진정하기를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엘리 씨에게 보여줄지 말지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걸 압니다.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요. 김 선생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슬쩍 그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리 씨의 다정함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 씨, 다정함이라는 건 참 어려운 거죠? 다정함이란 건 파장 같은 거라서요. 당신의 다정함은 아마도 당신과 같은 파장을 가진 사람에게만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엘리 씨가 다정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의 다정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을 차갑다고 말할지도 모르죠. 어렵죠? 하지만 엘리 씨, 당신은 정말 다정한 사람입니다. 그 다정함은 제게 제대로 전해졌어요. 그것만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김 선생님은 눈물도 닦지 않은 채 필사적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의 마음이 정말 기뻤습니다. 항상 제 곁에서 제 입장에서 저를 생각해 주었던 김 선생님에게 저는 마음 깊이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다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슬프게도 다정함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 노래의 주인공은 분명 멋진 사람이겠죠. 가사도 훌륭하고요. 하지만 결국 허구잖아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차갑게 김 선생님을 밀어냈습니다. 이 한국인 여성, 이 노래의 작사가인가요? 제가 묻자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아니군요. 그저 다른 사람이 만든 허구의 이야기를 연기하는 것뿐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차갑게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멋대로 딱지를 붙여서 하나로 묶어버리지 말아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한국인 가수는요.
김 선생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제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가수의 이름은 리나라고 합니다. 그녀는 예전에 드라마 촬영 중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전신의 50% 이상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성기를 누리던 연예인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극심한 고통의 재활과 여러 차례의 수술을 거쳐 용감하게 대중 앞에 다시 섰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계속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고 동정의 시선도 많았지만 그녀는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고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그녀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리나라는 여성의 퍼포먼스는 그만큼 저를 감동시키고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모든 활동을 중단했지만 결국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김 선생님은 리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다 나았나요? 제가 희망을 품고 묻자 김 선생님은 슬프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몸과 마음에 여전히 상처를 안고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내 노래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엄청난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후 무대에서 자신의 심경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당신에게 들려준 이 노래처럼요. 그녀는 이 노래를 받았을 때 자신의 처지와 가사를 겹쳐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계속 노래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김 선생님은 그 말을 마치고 마침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엘리 씨와 같은 경험을 한 것은 아닐지라도 저는 이리나 씨도 가사 속 인물처럼 돈키호테가 되어 일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엘리 씨도 지금은 홀로 싸우는 돈키호테일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돈키호테들이 있어요. 김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며 제게 영상의 댓글창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 씨가 이 댓글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전 세계의 외로운 돈키호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세상이 기대된다고 리나 씨는 노래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이 댓글창에 그런 기대를 품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는 외로운 돈키호테일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멋진 동료들이에요. 내일부터는 엘리 씨도 이 동료들을 생각하며 세상의 기대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김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가 이곳에 실려왔을 때 살아요라고 말했던 그 진지한 김 선생님의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천천히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말처럼 그곳에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리나 씨를 멋대로 저쪽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인 것이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내게 딱지를 붙이지 말아줘라고 외쳤으면서 정작 가장 남에게 딱지를 잘 붙이는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었던 겁니다. 김 선생님은 그런 사소한 것까지 제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와서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김 선생님이 어떤 의사인지, 완우가 소속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와 헤어졌습니다. 저 또한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비로운 한국인 의사 김 선생님. 그 편이 더 신비롭고 재미있잖아요. 그는 제 주치의도 아니었고 의료기기를 점검하는 것 외에는 어떤 친절한 일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잘 진찰하고 저를 가장 열심히 치료해준 사람은 바로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 인생의 주치의는 그 한국인 의사 김 선생님입니다. 그 후로도 저는 몇 번이고 리나 씨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댓글창에서 동료 돈키호테들에게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저에게는 작은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리나 씨의 콘서트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바로 김 선생님과 함께 리나 씨의 콘서트를 가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부끄러워할 테니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김 선생님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세상이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괜찮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나 씨의 노래에서 용기를 얻어 살아갈 이유를 찾은 엘리 씨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나 저희가 다루었으면